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모듈은 QGIS 기반 위성 강우 처리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강수량을 물산업 종사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발표 순서로 연구 계획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이슈인 물산업과 왜 위성 강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강우량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20세기는 석유가 블랙골드로 불리우며 물은 21세기 블루골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201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물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물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위성 강수 자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이 슬라이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상청 관할에 2018년 기준 10년 이상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지점이 총 509개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 전체 강수 관측 지점은 2017년 기준으로 3,141개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과 같이 그 유역에 필요한 강우량 관측소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산업 종사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강우량과 같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성 강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 강수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의 아이머지, 작사의 GS맵, 그리고 노아의 심어프 위성 강우 자료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강우뿐만 아니라 지형 자료로도 UNFAO의 HWSD라고 하는 토양도, 그리고 모디스 영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글로벌 랜드 커버 등 여러 가지 지형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성 강우 자료와 지형 정보를 가지고서 물산업 진출 대상 국가의 강수량 정보와 유출량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위성으로부터 강우를 추정하는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위성 강우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트림 위성이 발사되면서부터입니다. 트림 위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GPM 코아 위성이 발사되었고, 보다 진전된 강수 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성으로부터 강수량을 추정하는 연구는 맨 처음에는 가시광선과 근력외선을 이용한 연구에서, 현재는 IR 플러스 마이크로웨이브를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위성에 강수 레이더를 탑재해서 직접 강수량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 강우를 산출하는 연구는 대기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머지는 가장 최근에 생산되기 시작한 강우량 자료로서 GPM 코아 위성의 GMI 센서를 비롯해서 일본, 유럽, 미국 등 여러 위성군들이 관측한 값을 합성하여 생산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제공 범위는 남북위 60도 범위에 대해서 시간 해상도 30분, 공간 해상도 0.1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 자료도 Early, Late, Final의 자료를 관측 개시 후 6시간, 18시간, 그리고 4개월 후에 제공되는 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료들은 지상 계측 강수 자료의 보완에 의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작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GS맵은 1시간의 시간 해상도와 공간 해상도 0.1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의 소스는 아이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아에서 제공하는 심오프는 3시간의 시간 해상도와 0.25도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자료입니다. 위성 강수의 정확도는 첫 번째로 공간적 분포 분석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 북한 지역 강우량 분포와 위성 강우량의 분포를 보시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 자료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1시간의 시간 해상도에서 0.7 내외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강우량 자료가 지상 계측보다는 과소하게 추정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강수 자료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메콩강 유역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머프 위성 강우에 대해서 아프로디테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보정함으로써 과소 추정되는 위성 강수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관계수나 바이오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된 모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URL에 가셔서 최신 버전의 GPM 혹은 KICT Satellite Precipitation Converter를 다운받으시고 QGIS 플러그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성 강수 자료 중에서 GPM iMerge, GSMap, 시머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특히 iMerge의 경우 원시 자료인 HDF5 포맷이라든가 TIFF 포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iMerge와 GSMap 데이터의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URL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중에서 GIS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클릭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클릭 기능은 쉐이프 파일을 이용해서 클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가 경위도를 좌표를 넣어서 클리핑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한반도 영역은 클립존을 선택해서 클리핑하는 방법, 클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은 자료에 대해서 UTM 존을 지정해서 좌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UTM 존은 52N이고 메콩강 유역의 경우 48N입니다. Make CSV는 분포형 위성 강우로부터 특정 지점의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좌표가 필요하고 생성된 CSV 파일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명, 관측소명,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 이미지인데요. 후처리 기능으로서 강우의 이동 현상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만들어진 동영상의 예는 본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경위도 좌표로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UTM 좌표, 그리고 세 번째는 UTM 좌표 중에서 리샘플링한 자료, 같은 시기의 자료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자료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GRM이나 혹은 G2D 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QGIS 기반 위성 강우 처리 모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시연을 통해서 모듈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QGIS 기반의 위성 자료 전처리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GIS에 플러그인된 KICT Satellite Precipitation Converter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이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요. 그 기능들을 보면은 데이터를 다운받는 기능, 그 다음에 TIFF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 그러면 특정 영역으로 클리핑하는 기능, 그 다음에 UTM으로 좌표 변환하는 기능, 리샘플링, 그러니까 셀 사이즈를 변경을 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누가 강우량을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특정 지점에 대한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능, 그리고 ASCII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칭 연산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위성 강우를 보증하는 기능을 지금 세틀라이트 커렉션과 CM 모듈 두 가지로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본 시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매뉴얼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데이터 다운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PPT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GPM 데이터, 그 다음에 GSMap 데이터, 그 다음에 시범프 데이터, 이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특히 GPM 같은 경우는
HDF5 포맷과 TIFF 포맷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데이터 모두 early와 late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early 데이터는 6시간, late 데이터는 18시간 후에, 그러니까 촬영이 된 이후에 생성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GS맵이나 GPM, 그러니까 iMerge 데이터 두 개의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PPT의 그 URL을 보시면 거기 URL에 회원 가입한 후 이후에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셈 시연에서는 GS맵 데이터를 다운받는 걸로 해서 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기간을 설정한 이후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 내에 GS맵이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 이런 압축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형성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다 다운이 됐다는 표시고요. 그런 다음에 TIFF 파일로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이 GPM인지 아니면 CMOF인지 GS맵인지를 선택을 하고 셀렉트 파일을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웃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실행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확인해 보시면 TIFF 파일 내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0%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립 하는 영역은 지금 만들어진 TIFF 파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추가로 셀렉트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이 60도의 범위에 대해서 강호령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립하는 영역은 클립 존이라는 부분과 쉐프 파일을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경위도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영역과 남한 영역, 북한 영역, 그 다음에 한반도로 오는 태풍의 범위 영역,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타겟으로 잡은 사이트는 메콩이 되겠습니다. 메콩강 유역에 대해서 다운받을 범위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 쉐프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할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실행 버튼을 죄송합니다. 전체 TIFF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클립 폴더 내에 이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졌다 해서 쉐이프 파일이고요. 쉐이프 폴더, 그 이후에 GS맵이라는 파일을 클리핑하고 있다. 그래서 G 폴더고, 보시는 것처럼
클립된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파일을 하나를 보시면 이 범위가 저희들이 클립한 영역이 되겠고요. 클립된 범위는 미리 만들어진 CF 파일로 범위가 되겠고, 이 범위는 저희들이 유출 분석을 하는 요 웹공학 유입을 대상으로 요 범위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TM으로 좌표를 변환하는 것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경위도 좌표를 UTM 좌표로, 그리고 우리가 연산을 할 때도 디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메타 형태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더 손쉬우니까 인풋 폴더 클립된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UTM 영역,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웹공학 유역은 UTM 존 48N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TM 좌표로 변환된 결과를 UTM 폴더에 생성하도록 하고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것이 다 GS맵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만들어지는 폴더에는 GS맵이라고 하는 폴더명으로 지정이 되고, 하루치 데이터를 다운받았고 하루치 데이터에 대해서 TIFF로 변환을 했고 클리핑 했고, 그러니까 웹공학 유역에 대해서 클리핑을 했고 UTM 지원으로 바꾼 것이 전부 다 하루치 데이터 24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4개 데이터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리샘플링은 우리가 이제 유출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후처리,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입력 자료로 만들고자 할 때 해당되는 셀 사이즈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면 1kb x 1kg의 해상도를 갖는 데이터로 변환해 주고 싶다. 그럴 때 이 셀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샘플링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로 바이리니어 방법을 이용을 하겠고, 아웃 폴더, 리샘플링 되는 아웃 폴더를 지정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샘플링 된 아웃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이 리샘플링 데이터는 좌표 체계가 UTM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QGIS 프레임에는 지금 좌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같은 영역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큐뮬레이션은 보신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GPM이냐, CMOF냐, GS맵이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GPM 데이터는 하루에 48개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고, CMOF 데이터는 3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8개의 데이터, 그 다음에 GS맵은 하루에 1시간의 시간의 강도를 가진 게 2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데이터 누가 강으로 만들 것이냐, 1시간에서부터 24시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GS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3시간 간격이다 혹은 12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런타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GS맵이라는 파일을 가지고서 어큐뮬레이션 했다. 몇 시간을, 12시간을 했다. 그래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2개의 데이터가 누가 강좌에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CSV 파일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간 분포되어 있는 그 위성 강우에 그 지상 계측 관측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셀 하나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CSV 파일 만들기입니다. 이것이 시계열적으로 쭉 되어 있는 24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계열 자료를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측소, 그러니까 강우 관측소죠. 강우 관측소 좌표를 가지고 있는 쉐입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드 네임은 뭘로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뽑아내겠다는 거고, 그거를 필드명으로 하겠다는 거고, 뽑아낼 파일은 저희들이 아까 만들었던 리샘플링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위치는 CS 파일, 이 폴더에 GS 맵 2020년 10월 2일 자료로 만들겠다. 만들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CSV 파일을 보시면은 요 보시는 게 시간입니다. 10월 2일 0시부터 23시까지 시계열적으로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요 위치, 요 관측소에 따른 각각의 그 시간대의 강우량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한 기능입니다. 요 기능은 그러니까 위성 강우 자료의 고치점에 대한 자료와 지상 계측의 시계열 자료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편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의 시간은 UTC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0 UTC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UTC 9기 때문에 그 9시간을 차이를 두고서 우리가 데일리 자료라든가 시간 자료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SCII 파일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저희들이 UTM으로 변환하기 전 쉐입 파일로 만들어진 클립된 그 파일에 대해서 ASCII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경로를 지정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GS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공간 해상도가 0.1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UTM 좌표로 변환된 것을 ASCII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ASCII 파일 내에 UTM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된 GS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공간 해상도가 약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미지 만들기 기능은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에 쓰여진다기보다는 후처리 기능으로서 강우가 어떤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까 만들었던 ASCII 파일, 이 이미지 만들기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TIFF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자료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요 이미지 만들기 기능은 ASCII 파일 형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기에 앞서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 메콩강 유역이기 때문에 메콩강 유역에 대한 우리 그 경위도 좌표로 되어 있는 그 유역도를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폴트가 블랙으로, 올 블랙으로 되기 때문에 블랙으로 전부 다 칠해져 버리면 그 유역 내에서의 그 강우의 이동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투명도를 주는데 10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소 위치를 또 선택해서 같이 배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OSM 그 지도를 베이스로 하고요. 메콩강 유역에 대한 이미지 만들 때 ASCII 파일 선택을 하고, 만들어질 아웃풋 폴더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PNG 파일 만들기를 실행을 하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요 범위에 걸쳐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지는 걸 보시게 되면 이미지의 GS맵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PNG 파일을 전부 합성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GIF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경로를 선택을 하고, 만들어질 이미지는 폴더, 그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GIF 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 한반도의 태풍 그 범위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메콩강 유역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핑된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QGIS 기반의 위성 강우 전처리 또는 후처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